가지 또 기사 가져왔죠, 그렇죠? 네. 다 읽어보셨죠, 기사는? 네. 네. 오늘 이제 두 가지 기사 중에 첫 번째부터는 이제 제가 찾아온 겁니다. 제가 찾아온 기사는 다들 보시겠지만 이제 제가 또 지금 이 상황에 또 처해 있잖아요, 그렇죠?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? 그지가 관심도 찾지만 코로나19 지원은 전무. 네. 지금은 그래도 아이들이 혹시나 오게 되면은 저희가 부평구 보건소 통해서 코로나 검사 의뢰를 하면은 그래도 무료로 지금은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사실 이게 좀 많이 힘들었죠. 기사 보면은 부평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로 검사를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의료비를 내서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이 기사 내용 보면 사실 핵심은 그거잖아요.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되게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거조차도 사각지대에 이제 처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아이들 같은 경우가 어떤 밖에서 코로나 관련된 증상이 발견돼도 그 아이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인데 쉼터로 왔다고 했을 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쉼터로 입소를 하면 바로 보건소를 갔다가 그 다음에 자가격리 기간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도 벌써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를 한 명 자가격리하기 위해서 공간을 하나 비워줘야 되고 그럼 그거만큼 뭐 한 명 아니면 두 명, 세 명 더 많은 사람들의 그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조금은 다르게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 또 그런 상태에서 이게 정확하게 그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닌 게 되고 근데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담이 뭐 쉼터에게도 오지만 더 나아가서 그거를 만약에 진짜 확진이 됐을 때는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청소년한테 가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그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제도나 어떤 그런 지원 같은 게 지금이라도 늦었을 수 있지만 빨리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지침 혹은 그런 거에 대한 예산, 지원 이런 게 없으면 이거는 이제 우리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에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게 더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. 쉼터를 찾는 청소년의 정보 정책은 없어요. 네. 사실 이 자가격리를 하고 이런 방법들은 쉼터에서 만들어 놨던 것들인데 쉼터가 가장 큰 고민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확진이 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시키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가장 좋은 해답은 서로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. 수밖에 없죠. 이게 제가 예전에도 뭐 계속 설명드렸죠.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매뉴얼이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전에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아이들 오면은 꼭 마스크 이런 것들 해야 되고 사실 그리고 꼭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꼭 샤워하는 거 매번 뭐 식사하기 전이나 뭐 할 때마다 손 씻는 거 그게 가장 큰 지금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뭐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제 네. 방역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해서 사실 우리 시설들 자체에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. 근데 뭐 아무리 뭐 어떠한 지원을 해달라, 뭐 여기 필요하다, 저기 필요하다, 사실 이거는 더 이상 뭐 말을 해봤자 되지 않는 부분인 거고, 사실 쉼터 자체에서 어떻게 이것들 예방해서 아이들을 잘 보호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죠. 쉼터가 아닌 고민.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상한 게 코로나19 지원은 전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청소년 쉼터에 아무리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닌 뭐 대책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게 가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동선 파악 자체가 아예 안 되는 뿐더러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누굴 만났고 누구랑 접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모르는데 만약에 이게 쉼터에서 입소를 하게 돼서 걸리게 된다고 하면 그런 아이들에 대한 뭐 조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만 있지 다른 쉼터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없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지원보다는. 왜냐면 또 아이들이 여기 와서 또 아이들이 본인 실명을 이제 얘기하지 않는 친구도 있고 자기 주민번호를 또 틀리게 말하는 친구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조차도 파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뭐 이런 지원이 또 있다 한들 어떻게 좀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죠. 우리 어디 식당 가면 QR 코드도 찍고 맞아요. 기본적으로 우리 정보에 대한 거를 확인을 다 하잖아요. 네네. 우리 아이들은 그것조차 안 돼요. 맞아요. 우리 아이들이 쓰는 핸드폰은 네. 자기 명의로 된 그 핸드폰이 아니라 네. 어디서 이렇게 공기계 구에다가 맞아요. 요즘 낀 거라 그런 것도 안 돼. 그럼 그 아이에 대한 동선에 대한 파악은 전혀 안 되어 있고 네. 그 아이는 어느 순간 그냥 쉼터에 있는 아이가 되고 쉼터에 뚝 떨어진 거죠. 그러면 그 아이가 진짜 확진이 됐을 때 이제 물론 우리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다녀갔던 그 모든 곳에 대한 파악조차도 안 되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?
쉼터는 아이들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안전망 같은 게 있어야지만 실무자도 보호하고 청소년들도 보호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저는 그래도 그 뉴스 기사를 찾을 때 저는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뉴스 기사를 찾다가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가출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기사는 이게 처음 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런 문제의식 같은 것도 계속해서 네. 조금 일반인 사람들한테도 가출 청소년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안 걸려서 그러지 않을까요? 가출 청소년이 걸렸다는 얘기는 못 들어봐가지고. 근데 사실 저희 애들이 굉장히 위생적으로 떨어지는 편이에요. 다른 계층들보다. 그게 더 면역력 강화가 네, 됐어. 그래서 놀라워. 그래서 안 걸리는 거다. 왜 안 걸리지? 그래서 안 걸리는 거다. 고마운데 네. 고마운데 대체 왜 그럼 다른 걸린 사람들은 네. 우리 아이들보다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. 나는 정말 진짜 안 신나. 마스크조차 안 하나.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. 사람들이 제 아이들이 씻지는 않지만 마스크는 잘하거든요. 아 맞아요. 그래서 안 걸리나 봐요. 네. 그래서 결론은 마스크 잘합시다. 끝.